제가 전에부터 해드린다고만 하고 계속 미룬 건데, 복장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복장 죄송합니다 소리 하죠. 사무실이 좀 추워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옷을 가져다 놓은 게, 그래서 그냥 막 복장은 그냥 편하게. 필기 시험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 같이 하자. 그래서 뭐 시사상식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어차피 뭐 필기 과목 준비할 거 많잖아요. 그리고 뭐 공기업이나 취업 준비생 분들도 사실은 뭐 스펙 올리려면 영어 공부나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시사상식을 뭐 미리 외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 1대1 코칭을 하면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 전부 다 1대1 코칭하면 분야별로 뭐 공기업이든 취업이든 뭐 뭐든지 상관없이 면접 코칭을 해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면접 준비 기간 단기간에 시사에 관한 이슈들을 분석하는 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TV 토론 프로그램을 한 6개월치 역순으로 다 보고 오라고 하거든요. 전문가 분들의 어떤 공방을 보다 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분석 능력이나 파악 능력, 뭐 이런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도출을 하는 뭐 이런 능력들이 좀 단시간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를 내드리는데 문제는 그 과제도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100분 토론, 예를 들면 100분 토론을 보면서 저 예전에는 썰전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썰전 안 하잖아요. 100분 토론을 보고 오면서 100분 토론을 보고 보면서 전문가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배경 지식을 모르면 검색해서 차이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찾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결론 도출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방이 오고 갈 때 사실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공방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토론 논객으로 나오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게 제대로 진행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토론이란 건 정반합의 원리로 서로 대안을 제시해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게 목표인데, TV 토론에 나오시는 분들은 합일점을 찾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입장 소개하려고 나오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손석희 아나운서 분께서 뭐 사장님이지만 그분이 운영하셨던 100분 토론을 사람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적 뭐 어떤 성향을 다 떠나서 이분이 그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끔 토론 진행을 잘 이끌어 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제 토론 진행하시는 분들의 수준도 아주 중요한데,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토론 프로그램 뭐든지 봐도 상관없는데 100분 토론이 너무 좋아요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분 토론은 무료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100분 토론에 패널 분들이, 논객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걸 대본으로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100분 토론 뽀개기로,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경찰 준비생분들이라면 필기 준비하면서 여가 시간에 100분 토론 보시고, 여러분들 막 게임이나 뭐 영화 보러 가시지 마시고 식사하면서 100분 토론 보세요. 재밌어요. 서로 공방 오고 하는 거. 그렇게 취미생활 잡으시란 말이에요. 식사하면서 보고, 식사하면서 필기 과목 공부해봐야 머리 안 남습니다. 괜히 소화하면 안 되죠. 안 남아요.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억이란 거, 우리가 어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윌땡에 이제 전국에 영상 학원을 만드니까 제가 이제 그 학습 관리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부산대구 총괄할 때 제가 그걸 운영했거든요. 그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단기 기억 장치에서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서 기억에 남긴다는 건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일 때 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녹음을 해서 틀어놓고 자면요, 그거는 내가 자는 행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어 단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밥을 먹을 때요,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본다고 해도 밥을 먹는 행위를 내가 뇌에서 인식하고 밥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의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공부하는 거는 능률이 너무 떨어지고 사실은 소화만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100분 토론을 보세요. 아시겠죠? 먹으면서. 그래서 보시는데, 그걸 보고, 가볍게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핵심 쟁점을 분석해 드리는 걸 유튜브에 제 DSA 컨설팅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역순으로 집어 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그 홍카콜라, 홍준표 맞죠? 홍준표 대표님하고,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전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님이 서로 이렇게 나오셔서 20주년인가 뭐 100분 토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일단은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주장과 근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분석을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 작가님께서 본인이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하시니까 주장과 공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아요. 아쉬움이 많고 본질을 못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검찰개혁이라는 용어 자체가 타당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검찰개혁이라고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순간, 제가 가르친 분들 검찰에도 많이 근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든 검사든지 간에 검찰에서 소신껏 정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많아요. 다 부패 있거나 무슨 부정부패 집단이 아니에요. 권력의 사녀 집단도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정의로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표현은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이 필요해요.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법 시스템이 일본으로부터 도입받았어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일본의 형법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일본도 검사의 권한을 자기들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현대 국가로 들어서면서 검사의 권한, 독점된 권한이 너무 심해서 분리했단 말이에요. 1차 수사권, 2차 수사권. 근데 우리나라만 검사라는 단독 관청이 모든 독점 권한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견제가 불가능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라는 집단의 문제가 아니고 형사사법 시스템, 일본으로부터 그냥 수입된, 그냥 주입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현대에 맞게끔 바꿔야 돼요. 민주 행정 구성 원리에 맞게끔 손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법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사법개혁이지, 지금 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을 적폐 세력으로 전부 다 몰아서 거기를 뭔가 개혁해야겠다 이래버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집단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어 자체를 먼저 정확하게 써야 돼요. 검찰개혁이라기보다는 사법개혁, 더 정확하게는 사법시스템개혁입니다. 그러면 사법시스템개혁에서 검사라는 단독관청의 독점된 권한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됐을 경우에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정도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왕이, 성군이 창업을, 이렇게 나라를 만들더라도 그 뒤에 아들들이 성군이란 보장이 뭐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왕 중심의 시스템을 신하 중심으로 한번 바꿔보자, 뭐 이렇게 주장하셨던 거잖아요. 저도 이제 거기에는 두중이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 신하라는 게 결국 귀족계층이거든요. 결국은 엘리트 소수 집단 계층이죠. 민주주의와 완전히 달라요, 민본주의는.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본질이에요. 국민주권주의라는 개념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모든 주된 권력은 국민들 개개인에게 있어요. 국민들 개개인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은. 다시 말하면 국민주권주의라는 건 주권자인 국민이 본질이 돼요. 국가라는 건 뽀박하게 실체가 있다기보단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무언가예요. 맞죠? 그런데 이제 국가가 형성되고 나면 국가의 존립 자체 또는 공공질서가 주권자의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공동운명체처럼 매우 중요해져요. 그래서 국가의 존속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헌법학 이론이라서 제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런 개념 하에서는 주권자들이 자신들의 국가 운영 사무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로. 사회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그래서
간접민주제로 우리 대신 국가 운영 사무를 대신 우리 대신 일해줄 사람을 뽑는 게 그게 통치기구예요. 그래서 광의 통치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얘기하는 거고 협의회 통치기구는 행정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인이고요. 통치기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권력을 놓고 보자면 그러면 이제 국가 운영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권력이란 걸 준단 말이에요. 주권자들이 주권에서 일부분씩 위임해줘요. 그런데 공권력을 가진 통치기구와 개인인 주권자의 관계론으로 들어가면 개인인 주권자는 매우 힘이 약한 존재예요. 공권력에 비하면.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기본권과 인권의 개념 차이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행정 조직 구성 원리상, 민주주의 조직 구성 원리상 제일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가 견제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고 입법부와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선출함으로써 선거를 통해서 투표로서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주권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요. 일부 뭐 이익집단이 통제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권자들이 우리 대신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게 될 공권력은 개인인 주권자에 비하면 너무 막대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들은 그러한 통치기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은 선거로 뽑는 거예요. 근데 법원은 선거로 안 뽑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법원도 선거 선출해야 된다. 법원장, 이런 주요 법원장이나 대법관은 저는 선거로 뽑아야 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뽑지 않기 때문에 입법하고 사법부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법원이 구성될 수 있게끔 하죠. 선거로 안 뽑잖아요. 우리 판사들은요. 법원장 분들은. 맞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검사라는 단독 관청이 너무 포지션이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은요, 기소가 되지 않으면 법원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수사해서 뭔가 판단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법원은 기소권을 가진 존재가 있어야지만 법원의 존재 의미가 살아요. 그런데 그 기소를 검사라는 단독 관청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게 기소 독점권이죠. 이런 나라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검사라는 조직체는 선출직이 아니에요. 결국 행정부 수반이고 행정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행정부 소속으로. 근데 인사권을 제외하고는 이 집단을, 이 단독관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소독점권만 해도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권한인데 여기에다가 직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영장이나 영장 청구권까지도 가지고 있죠. 이게. 맞죠? 이러한 조직체는 없어요. 독일이 하나 있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에는 자체 수사관을 절대 못 두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법 시스템의 개혁, 그러니까 이제 통용돼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데 제가 검찰개혁이란 말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 개혁에 있어서 핵심이 돼야 되는 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아니라 검사가 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에요. 검찰의 독립성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독립성이 없어진 게 검사가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점 권한을 인사권을 가진 행정부 수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홍준표 대표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인사권이 지금 인사권을 가진 정치적 집단한테 휘둘리게 되니까 정권에게 휘둘리니까 인사권을 떼가지고 검찰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유시민 전 작가분께서 반론을 펼친 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검사라는 단독관청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느 세력에 붙어버리면 그럼 그때는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검찰의 중립성 보장은 추후의 문제고 검사라는 단독관청이 민주적 통제 장치 밖에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소독점권부터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소 독점권도 분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니면 기소 독점권을 주되 기소를 할 때 어떠한 외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사지휘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사기관한테 그냥 수사권 줘버리고 수사기관과 검사가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보자는 게 취지인 거예요, 이게. 자, 인사권을 만약에 홍준표 대표님의 주장이 제대로 먹히려면 인사권을 이제 내려놓고 현 정권이 인사권을 내려놓고 검찰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독립성을 보장해주자 이렇게 되면 민주적 통제, 주권적인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부 수반은 그래도 선출직으로 뽑은 사람이지만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은 선출직으로 뽑은 사람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뽑은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아까 말한 전혀 갑자기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홍준표 대표님 말씀의 주장에 이제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일단은 검사의 독점 권한 분배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소 독점권이나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권한을 분배해야 돼요. 이때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사권을 가진 인사권 부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현 정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해 주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최소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선출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투표로 뽑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병행될 때만 이게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에요. 검사의 독점 권한이 민주주의 조직 구성 원리에 지금 위배된 상황에서 그게 문제고 그것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의 문제로 폐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해 준다고요? 그러면 검찰이 현 정권으로부터 선출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현 정권으로부터도 터치를 안 받는다면 도대체 검찰이 어떠한 주권자의 통제 장치 하에서 움직일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거기다 기소 독점권의 수사지휘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그 상태에서 중립성을 확보해 준다고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인사 중립성 확보는 검사라는 단독 관청의 독점 권한부터 분배를 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게끔 수사권은 일단 수사기관한테 넘겨서 할 수 있게끔 먼저 하고 뭐 1차 수사권이든 2차 수사권 형태든 일본식이든 미국식이든 어떻게든 하고 그다음 기소 독점 부분도 분명히 민주적 통제 장치를 넣어줘야 돼요. 넣어줬고 그 다음에 중립성 확보, 좋아요. 중립성 확보하지만 그 중립성을 확보할 때도 현 정권 선출된 수반인 현 정권으로부터도 중립성을 확보한다면 최소한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은 선거직으로 가야 돼요. 그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 방법이.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님 말씀에 합리적인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공수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수처가요. 홍준표 대표님 말씀도 맞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수처를 먼저 만들어 버리면요. 제2의 검찰기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법원에 기소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나면.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행 형사법상 검사라는 단독과청밖에 안 돼요. 없어요. 그럼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검찰청 위에 상위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 형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검사의 권한 분배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독점 권한부터 이루어지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요. 현 정권은 사심이 없다 이래도 이 다음 정권에 어떤 정권이 어떻게 들어설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기존의 검찰이라는 이 검사라는 단독 관청이 견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인사권을 가진 정권이 칼처럼 사용해서 그게 더 문제가 된 건데 그러면 지금 검사의 단독 관청 독점 부분을 해결하지도 않고 민주적 통제 장치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새로운 공수처를 만들어 버리면
그 공수처에 대한 견제는 또 어떻게 돼요? 공수처랑 기존의 검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게끔 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거. 결국은 특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시스템적으로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는 언제 효력이 있냐면 지금 현재 검사라는 단독 관청의 권한 분배 상호 견제 장치가 마련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등이 이제 선출직으로 돼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마련됐을 때, 그때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무리하게 공수처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논리적 허점이 많아요. 이거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 주장했던 법리학자분들이요, 아까 말한 검사의 단독 관청에 대한 독점 권한 분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정권이 무리하게 이제 검사의 독점 권한 분배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빨리 진행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수처라도 일단 만들어서 해보자 이건데, 이거 위험해요. 다음 정권에 현 정권 말고 다른 조건 뭐,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생길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네? 일반 4인 집단이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정권이 탄생할 거라고 우리는 아무도 예측 못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명박이나 그 전의 정권들에서 뭐 측근 실세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가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 측근 실세가 했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그냥 앞에 아바타처럼 만들어 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탄핵을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박근혜 정권이 탄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민주 조직 구성 원리상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여지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사의 독점 권한 분배나 그 다음에 민주적 통제 장치, 선출직으로 뽑는 그러한 부분도 없이 그냥 바로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들어 버리면 위험 요소가 클 수 있다는 거는 전 동의해요. 그 홍주표 대표님 말씀에는. 물론 이제 제가 이거 설명할 땐 제 의견이 최대한 이렇게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에서는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릴 거고, 사실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은 사실은 그때 토론 때 나왔어야 돼요. 그 뭐 방청객 토론분들, 뭐 젊은 청년 논객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전 질문이 아쉬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님께 그 질문한 여성 그 청년 논객분이 홍준표 대표님 그 말할 때 이 내용을 같이 좀 질문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죠? 원래는 그냥 요약 정리만 해드리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